안녕하세요. 운천의원 현상요원 원장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나 SNS 등에 많은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. 오늘은 이 댓글에 답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. 총 몇 번까지 가능해요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 케이스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저는 일단 세 가지를 봅니다. 굵기, 밀도, 모낭장, 모발수 세 가지를 일단 보고 절개 방식인 경우에는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량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. 보통은 6, 7천모 이상은 가능하다고 하고, 제가 제일 많이 뗀 경우에는 15,000모까지 떼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절개 방식이 맞는지 혹은 비절개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을 다니실 때 절개 위주로 하는 곳 혹은 비절개 위주로 하는 곳도 좋겠지만, 같이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절개나 비절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서 과연 나에게는 절개가 맞는지 비절개가 맞는지 한 번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외가 쪽 유전이 상당히 강해서 제가 현재 19살인데 M자가 약간 올라갔습니다. 피나스테라이드 계열 약은 먹고 있는데요. 모발 이식도 가능할까요? 19살 남자 환자이신 것 같은데, 일단은 탈모가 명확하다면 약은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프로페시아,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프로페시아 약 설명서에도 적응증을 18세부터 41세까지로 적혀 있거든요. 즉 적어도 만 18살 이후에는 약을 복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, 당연히 약을 드셔야 일단. 약 복용을 하시게 되면 탈모가 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모발 이식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수술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, 즉 적절한 시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. 반드시 이 환자가 수술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모발 이식 수술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그냥 환자가 가장 하고 싶을 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혹시 앞머리 M자 시술을 하실 때 일자 라인으로만 하시나요? 지그재그도 하시나요?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. 네, 그냥 환자분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좀 조언을 해드리죠. 지그재그로 원하시든 일자로 원하시든 원하시는 게 명확한지에 대한 생각이 일단 우선이고요.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을 때 이게 환자에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조언은 해드립니다.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수술 전, 중, 후, 특히 수술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도 반드시 정자세로 디자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원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마지막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가장 흔한 경우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짝짝이로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흔하거든요.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은 다시 디자인을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. 다음 글은 아버지 대신하여 자녀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. 안녕하세요 원장님,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나이가 61세이신데 M자 부분은 빼곡하신데 정수리가 나이 드시니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. 정수리만 모발 이식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나이에 탈모약 복용 안 해도 되죠?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환자 중에 60대이신데 탈모가 있으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약을 드시고 계시긴 합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탈모 상태나 혹은 환자의 건강 상태 혹은 이제 탈모약을 복용하신 후에 부작용 유무에 따라서 탈모약을 드셔야 되는지 안 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런 모든 재반 조건들을 전부 다 살펴본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. 혹시 비절개 후두부 밀도는 절개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나요?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별히 걱정하실 정도로 볼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모량에 따른 차이가 일단 클 거고요. 만약에 2,000모를 좁은 부위에서 채취하면 그 부분의 볼륨은 좀 떨어질 것이고, 5,000모를 하는데 전체적인 범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구획을 정합니다.
일단 굵기, 밀도, 모낭당, 모발수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좋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채취를 하고 밀도가 떨어진 부분에서는 조금 덜 채취하고 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맞추는 편이고요. 이건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기본만 지키면 환자가 나중에 수술 후에 밀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우려할 만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질문이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?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환자가 탈모로 인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나이까지는 꾸준히 드시는 게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이유는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멈추지는 않기 때문인데요.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발 이식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이 수술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발 상태는 꾸준히 유지를 해놔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약은 계속 복용을 하시는 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파용? 네, 아프긴 합니다. 마취를 하는, 저희 병원은 부분 마취만 하게 되고요. 마취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아프긴 합니다. 보통은 이제, 이빨 치료할 때, 사랑니 치료할 때 마취하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그게 지난 다음에 수술 과정에서는 통증은 전혀 없을 겁니다. 선생님, 비절개 절개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? 야, 이건 긴데.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. 절개는 소량이죠. 이만큼. 가라.